초고수의 매매 비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은 전미투자대회 3회 우승자 마크 미너비니의 초수익 모멘텀 투자의 핵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4명의 슈퍼 트레이더들이 등장합니다. 4명의 초고수를 소개합니다. 마크 미너비니, 데이빗 라이언, 댄 쟁거, 마크 리치 2세. 책의 4장 기술적 분석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면을 보는가? 안정적인 가격의 움직임, 변동성 축소, 거래량 감소. 미너비니는 강한 추세를 보이는 주식을 찾은 후 변동성 축소 패턴을 확인한다.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이는 거래량 감소를 수반하는데 피벗 포인트를 통과해 폭발적으로 상승할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에코프로의 일봉 차트입니다. 강한 추세를 보이는 주식을 찾은 후 변동성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하락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축소되죠. 그때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요. 이 저항 피벗 포인트를 돌파하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량 거래로 돌파하면서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단기간에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라이언, 종목이 움직임을 보이기 일주일 그 이전부터 안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큰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 긴 기간 조정 후 차트 패턴 상방 구간에서 이런 안정성이 발생한다. 카카오의 일봉 차트인데요. 2020년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가격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급등하기 전에 돌파하기 전에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안정적인 가격 움직임이 종목의 움직임을 보이기 그 이전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변동성이 축소된 이후에 그리고 다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치 2세 상승기 후 예쁜 조정 구간의 종목을 찾아야 한다. 상승 전 좁은 횡보 박스 구간에는 거래량이 작은 것이 이상적이다. 매수란 관심 종목을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 특정 가격에 도달한 종목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다.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지켜본다. 펀더멘탈은 별로인데 차트가 좋다면 매수하나요? 라는 질문에 트레이더라면 매수라고 답했습니다. 3명의 트레이더는 모두 매수할 수 있다. 미너비니 매수한다. 단 매우 강한 모멘텀과 차트에서도 큰 움직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주로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신약 발표, FDA 승인 등 이벤트성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댄 쟁거 매수한다. 일부 우수 성장주들은 실적 발표 전부터 주가가 상승한다. 특히 강세장 끝 무렵에 주가가 실적을 자주 선행한다. 리치 2세 매수한다. 나는 트레이딩을 한다. 장기 투자자가 아니다. 반면 데이비드 라이언은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 조금 다른 의견을 주었습니다. 짧은 주기의 트레이더라면 매수해도 된다. 나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기술적 분석이 모두 충족될 때만 매수한다. 이 경우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상승이 가능하다.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차트는 상승이 지속되기 힘들다.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강세 종목도 시장 주도주인가요? 그렇다. 특히 바이오주. 트레이더 모두가 실적 수반되지 않아도 시장 주도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너비니, 시장 대비 경쟁 회사 대비 좋은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는 주식이 시장 주도주의 정의이다. 펀더멘탈이 수반되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상승 종목의 70%가 큰 상승 전에 좋은 실적이 선행되었다. 하지만 바이오주는 이익 내는 회사가 거의 없다.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댄 쟁거도 강조했습니다. 댄 쟁거는 바이오는 어마어마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지만 회사의 이익은 없다. 많은 종목이 견고한 실적을 보이기 전에 돌파하고 상승한다. 예나 지금이나
시장은 호재가 나오기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미리 상승한다. 라이언, 그렇다. 실적도 좋고 가격이 강세이면 더 좋다. 리치 2세, 가격 강도 면에서 주도하는 주식이 주도주의다. 종목의 상승세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수하는 종목의 상승세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이평선과 저점과 고점의 갱신 방향을 확인한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캔거의 추지파, 캔들거래량 이평선, 추세 지지저항, 파동 패턴을 강조했었죠. 여기서 추는 추세로 이동평균선 또는 저점과 고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세를 파악하는 정확한 방법은 하수는 아카데미 초급 플러스 과정에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하는 트레이더들을 보겠습니다. 리치 2세, 50일 이평선, 150일, 200일 이평선 위, 장기 상승세 종목만 거래한다. 미너빈이 가격이 강한 상승세에 있어야 하며 대형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파티가 정말 열리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200일 이동평균선 우하향, 장기 하향 종목은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라이언, 상대 강도 지표 80점 이상 종목에 집중한다. 90%는 상승세 중인 종목을 매수한다. 상승세는 50일, 200일 이평선 위 우상향일 때 보수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50일과 20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로 보기도 한다. 가끔 막 상승세로 전환된 종목을 매수하기도 한다. 횡보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지속되고 하향세가 끝난 종목에 한한다. 댄젠거는 조금 다른 의견을 주었습니다. 역헤드앤숄더 패턴 후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한다. 저점과 고점이 전저점과 전고점보다 낮게 갱신되는 것이 반복되다가 전고점 및 전고점보다 높게 연속적으로 형성되며 계단식 상승을 보인다. 충분히 단단하고 견고한 가격대를 다지는 종목을 매수한다. 사용하는 보조지표가 있나요? 주로 사용하는 보조지표에 대한 질문에는 트레이더별로 다양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죠. 기술적 분석에서 기본, 바로 캔거이, 캔들 거래량 이평선, 주가 거래량 이평선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초보자는 기본에 충실한 후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너빈이 보조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격, 거래량, 이평선, 펀더멘털 지표, 순이익, 매출, 이익률 등이 전부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본인에게 잘 맞는 것을 찾으면 된다. 라이언, 가격, 거래량, 펀더멘털 등에 주로 의존한다. 단순해지자. 스토캐스틱과 MACD는 움직임의 강도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교차 검증으로 보조 사용한다는 거죠. 리치 2세, ATR은 단기적 거래에서만 이용한다. 손절가를 설정할 때 사용하고 MACD나 스토캐스틱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댄젠거, SKSD 지표를 주로 사용한다. MACD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ATR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모멘텀 종목에서 돌파 매수를 선호하느냐, 눌림목 매수를 선호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멘텀 종목에서 매수는 장세나 거래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대답과 돌파 매수를 더 선호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선호하는 거래 기법이 없다는 트레이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너빈이 좋은 매수 기회가 생길 때마다 돌파 매수, 눌림목 매수 관계없이 매매한다. 대부분의 눌림목 매수는 돌파가 생기기 전 주가가 기반을 다지고 있을 때 진입한다. 미너비니는 제 생각에 돌파 매매의 달인이 됐기 때문에 돌파 전에 눌림목에서 돌파 가능성이 높을 때 먼저 매수를 하는 거죠. 돌파 예측 매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가 작년 7월 3일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그 이후 150만원대까지 갔었는데 돌파 직전에 눌림목이 나오고 지지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돌파 직전 눌림목 매수입니다. 가끔은 이전 돌파 구간이나 돌파 후 이평선, 예를 들면 51선 등까지 떨어졌을 때 눌림목 매수한다. 라이언, 시장에 따라 다르다. 변덕스러운 장세에서는 눌림목 매매를 주로 한다. 돌파 매매는 실패할 확률이 높고 성공해도 주가가 잘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강한 상승장에서는 돌파 이후 상승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눌림목을 기다리면 놓치게 될 수 있다. 자,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장에서는 돌파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눌림목을 기다리면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이 박스권으로 바뀌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변덕스러운 장세에서는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돌파 매매가 실패할 확률이 높고 돌파해도 세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번에는 돌파 매수를 선호하는 트레이더입니다. 벤젠거 돌파 매매가 좋다. 큰 수익이 여기서 나온다. 하지만 첫 번째 돌파를 놓친다면 그때는 눌림목 매수를 한다. 이때 10일 이평선이나 5분 30분 봉의 단기 차트를 활용한다. 리치 2세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더라도 돌파 매매를 선호한다. 여건이 좋을 때는 눌림목 매매 기회가 적다. 단 돌파 성공 후 며칠에서 몇 주 후 나오는 예쁜 눌림목에서는 매수도 가능하다. 에코프로 BM의 일봉 차트입니다. 과거의 사상 최고가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죠. 그리고 11선 첫눌림, 21선 첫눌림입니다. 첫 번째 돌파를 놓친다면 눌림목 매수를 한다. 이때 10일 이평선 등을 활용한다 라고 대답했죠. 돌파 성공 후 며칠에서 몇 주 나오는 예쁜 눌림목, 돌파를 하고 며칠에서 몇 주 나오는 예쁜 눌림목에서는 매수도 가능하다. 돌파 매매를 선호하지만 눌림목 매수도 좋은 자리에서는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트레이더별로 다양한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어빈이 주식이 이전에 시장이 결정했던 가격대보다 높은 것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통 베이스 또는 횡보 구간을 벗어날 때이다. 전일 고점 등 매수 포인트로 무엇을 정의하기에 따라 다양하다. 라이언, 주식이 베이스 또는 횡보 구간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베이스는 최소 4주 이상이고 돌파 시 거래량이 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100% 이상 증가가 베스트다. 강하게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상승을 했으니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잖아요. 그런 매물이 출회되면서 가격이 빠지는데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매물이 출회되는데 받아내고 올라가고, 또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이 출회되는데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매물을 받아내고 올라가는 거죠. 조정에서 거래가 줄고 돌파할 때는 거래가 늘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상승 이후 매물 소화 과정, 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벤젠거 큰 거래량을 수반하고 베이스 구간의 피벗 포인트에서 폭발하듯 올라가며 후퇴하지 않고 상승할 때이다. 2, 3일 정도 오르다 일주일 정도 휴식기를 가진 뒤 거래량이 받쳐주면 더 상승할 것이다. 리치 2세 가격이 어떤 것 위로 올라가는 것. 포괄적으로 추세선, 정고점 또는 다른 변곡점 모두 가능하나 최소한 변곡점은 돌파해야 하고 나머지 요건도 충족되면 좋다. 돌파한 날 거래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2024년 초급 플러스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돌파한 날 거래량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민어빈이 50일 평균 거래량보다 큰 거래량 많을수록 좋다. 라이언 최소 25% 이상 거래량이 증가해야 한다. 100에서 200% 증가한다면 기간 매수 신호로 여긴다. 벤젠거 장마감 거래량이 2, 30일 평균 거래량 대비 급등해야 한다. 나는 20일 평균을 사용한다. 리치 2세 평균 거래량 이상이면 좋겠다. 특별한 규칙은 없다. 이렇게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급증해야 되는데
20일간의 평균 거래량 또는 50일간의 평균 거래량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땐 너무 늦어요. 움직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장이 시작할 때는 느리게 움직이다가 주식이 어느 정도 오른 후에 페이스를 찾아가기도 한다. 라이언, 장 마감이나 다음날 거래량이 나오면 상승이 너무 진행된 상태이다. 작은 포지션으로 매수를 해보고 거래량이 더 들어오지 않으면 추가 매수는 안 할 것이다. 텐젠거, 거래량이 일찍부터 밀려들면 매수한다.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면 주가는 매수 가격대를 훨씬 벗어날 수 있다. 매수한 종목이 거래량이 정체된다면 가격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지켜보겠다. 미너빈이 주가가 상승한다면 거래량이 적어도 보유한다. 하지만 주가가 반전되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텐젠거, 베이스에서 나오고 첫 2일이 지났다면 가격 움직임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리치 2세,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버티거나 상승한다면 계속 보유할 것이다. 라이언, 수익을 내지만 거래량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손절가를 손익분기점까지 올리고 좀 더 지켜볼 것이다. 적은 거래량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은 결국 가격이 중요하다. 또는 세력의 향기. 미너비니는 수요가 빈곤한 것이다. 부족한 거래량으로도 꽤 멀리 가기도 하므로 매도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리치 2세, 나라면 매수하지 않겠지만 나쁘지 않다. 결국 가격이 중요하다. 라이언, 트레이더들이 밀어올린 가격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베이스를 뚫고 나올 때는 50일 평균 거래량의 몇 배의 거래량을 수반해야 하고 최소 3일 동안 증가해야 한다. 이것이 기간 매수의 신호이다. 텐젠거 역시 세력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텐젠거, 역사상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들은 상승세 3, 4개월 전 매수자가 소진되며 거래량이 적어진 상태에서 신고가를 갱신한다. 이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다. 뒤늦게 나타난 사람들은 이후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계속되는 상승 국면에서 소량의 잔여 물량을 매수해야 한다. 이때 기존 세력은 이익 실현을 하며 매도가 가속화되고 추격 매수자들은 손실을 입는다. 설정한 거래 요건이나 패턴이 몇 개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돌파 눌림목 거래를 위주로 거래한다는 대답과 패턴을 사용한다는 대답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돌파 눌림목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트레이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너빈이 돌파와 눌림목 매수 기법을 변형하여 6개에서 8개를 사용한다. 변동성 축소 패턴 VCP를 주로 본다. 여기서 VCP는 마크 미너비니가 발견한 패턴으로 상승하던 주식이 저항을 만나면 가격이 횡보하는 통합 단계에 들어가며 거래량이 줄어드는 2개에서 6개 구간이 형성됩니다. 라이언, 돌파 눌림목 2개로 단순화한다. 패턴은 보지 않는다. 돌파는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꼭대기에 선 하나만 그으면 된다. 주가가 그 선을 뚫고 움직이면 매수해라. 신고점을 형성하기 전에는 매우 단단한 가격 패턴이 나와야 한다. 눌림목 매수는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주도주로 멀리 갈 수 있는 진입점이 된다. 라이언이 얘기하는 돌파는 물량이 거래되고 있는 꼭대기에 선 하나만 그으면 된다. 주가가 그 선을 돌파하면 매수해라. 그러면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텐젠거 8개 정도 사용한다. 플랫 채널이나 불 플래그를 주로 쓰고 커비드 핸들 패턴도 종종 사용한다. 하강 채널도 맞을 때가 많지만 돌파가 상승 방향으로 발생할 때 진정한 상승세를 타기 전 털어내는 구간이 자주 생긴다. 자, 이것이 플랫 채널입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횡보세, 박스권을 만드는 거고요. 하강 채널은 주가가 하락하면서 채널을 형성하는데 이 하강 채널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건데 단 뭐라고 했나요? 상승 방향으로 발생할 때
진정한 상승세를 타기 전 흔들기, 털어내는 구간이 자주 생긴다는 거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플랫 채널입니다. 플랫 채널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한다는 얘기죠. 플랫 채널을 상향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항상 플랫 채널을 돌파한다고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죠. 하강 채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상승하던 주가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데 고점과 저점이 일정 부분 낮아지고 나서 상향 돌파를 할 때 다시 상승세가 시작된다는 거죠. 컵 위드 핸들 패턴입니다. 컵이 있고 손잡이, 핸들이 있는 거죠.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요. 옛날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윌리엄 오닐도 선호하는 패턴이죠. 포스코 DX가 작년에 급등할 때 이렇게 컵을 만들고 손잡이를 만들고 돌파하면서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컵 위드 핸들 패턴입니다. 그 외에도 상승 깃발형, 상승 쐐기형, 하락 쐐기형, 강세 쐐기형이죠. 그리고 강세 페넌트형 등이 흔하게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리치 2세는 주식이 조정 구간에서 오래 머물다가 상승세를 탔을 때 4, 5개의 특정한 기술적 패턴 방식에 따라 트레이딩을 한다. 얼마나 오래 조정 구간이 지속되었는지, 각 피벗 포인트의 저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고점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변형된다. 진입 요건. 슈퍼 트레이더는 매수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까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매수 기법을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에 다양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지만 크게 돌파, 눌림목, 신고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더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너비니는 제시 리버모어의 최소 저항선을 찾는다. 매물이 더 이상 시장에 나오지 않을 때까지 성숙한 가격 구간으로 매도 물량이 제한적이고 수요가 크면 이후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자, 컵이 있고 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점을 연결한 선이 만납니다. 바로 이것을 최소 저항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이 종목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고 최소 저항선 돌파 후에 2달 만에 250%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는 짧게 손절을 하는 거고요. 성공했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라이언은 고점 인근 돌파 매수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횡보 가격대 대부분을 돌파할 때 신고점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신고점 인근 횡보 구간에 상위 90에서 95% 가격대는 되어야 한다. 자, 포스코 홀딩스의 사례를 보면요.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고점 약간 아래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돌파합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돌파에 성공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는 눌림목 매수인데요. 눌린 후 반등 시 매수한다. 고점 대비 15% 낮은 가격까지 가능하다. 기술적 지표, 이평선, 추세선, 모멘텀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돌파가 나오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 눌림목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돌파, 눌림,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형태입니다. 덴젠거와 마크리치는 모두 신고가를 강조하였습니다. 덴젠거, 큰 거래량을 수반하는 사상 최고가, 시장 과매도 구간 또는 조정 후 상승장 진입 시에는 추세 전환 신호를 찾는다. 쐐기형 패턴이나 채널. 자, 강한 상승 이후에 ABC 조정이 나오고 전저점을 지키고 거래가 줄었다가 거래가 폭발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형태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고 약 5배 급등이 나왔습니다.
덴젠거는 이러한 돌파 매매를 선호하는데 성공 확률은 50%라고 합니다. 2번 중에 한 번은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손절할 때는 손절률, 예를 들어서 뭐 5%, 8% 손절을 하고 먹을 때는 50%, 100%, 200%, 300%를 먹는 겁니다. 리치 2세 52주 신고가, 대부분 추세를 동반한 52주 신고가 5% 이내에서 진입한다. 가끔 단기 조정 구간에 진입한다. 1000억 이상의 큰 거래 대금을 동반한 신고가, 특히 5년 이상 장기 신고가나 사상 최고가 갱신 종목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 매일 정리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매일 올려드리는 유튜브 시황 영상이나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파 가격보다 얼마나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나요? 민어빈이 변곡점을 돌파하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한 매수 가격보다 일반적으로 20-30센트 높습니다. 라이언, 주식이 돌파하는 곳에 돌파점을 찍는다고 했을 때 그 가격보다 1센트 비싸게 삽니다. 장중에 돌파하면 작은 포지션으로 매수하고 그날 가격 거래폭의 상당 구간에서 종가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나머지 포지션을 매수합니다. 만약 베이스가 완벽하게 형성되었고 거래량도 많다면 장중에 매수를 합니다. 덴젠거, 종가를 기다리면 주식은 다 떠난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돌파 가격보다 10센트에서 20센트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거래량이 있고 전체 시장이 금방 움직인다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추가로 담습니다. 덴젠거, 시장 움직임의 막바지에 놓인 베이스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로 거래하기에는 다소 위험합니다. 따라서 이 후기 베이스에서 사야겠다면 연타로 얻어맞지 않도록 포지션을 작게 가져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맙시다. 시장과 주식이 각각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종합해서 볼 때 가장 잘 맞힐 수 있습니다. 때로는 2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거래하지 않은 상태로 큰 트레이딩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배울 게 많은 부분이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는 초고수인데도 기회가 오지 않으면 2달에서 6개월 동안 기다린다는 거죠.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다림과 인내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덴젠거에게 정말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돌파 매매 시 종가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는지 묻는 질문에는 데이비드 라이언을 제외한 3명이 장중에 매매한다고 합니다. 특히 덴젠거는 종가 매수를 할 경우 매매 타이밍이 너무 늦어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데이비드 라이언은 장중에 돌파를 확인하고 소액으로 진입한 후 그날의 주가의 상방에서 종가가 형성되는지 확인 후 나머지 포지션을 종가에 매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양봉 상승 마감을 확인한다는 뜻이겠죠. 이번에는 눌림목 매매를 하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눌림목에도 매수를 하되 다시 상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고 답했고 기준점은 이평선 외에 MACD, 스토캐스틱 같은 보조지표도 사용되었습니다. 미너비니는 20일 또는 50일 이동평균선, 견고한 돌파 후 처음 또는 두 번째로 이평선에 후퇴할 때 매수한다. 강세장 전환되는 초기 주도주에서 수익이 가능하다. 덴젠거 10일 또는 21일 이평선이 눌림목 매수의 최적이다. 강한 모멘텀 주식들은 이평선 지지를 받고 반등한다. 라이언 이평선일 필요 없다. MACD, 스토캐스틱 같은 보조지표로 눌림 후 재상승 확인 가능하다. 눌림목 매매가 돌파 매매보다 복잡하다. 관심 종목이 생각해둔 매수가를 크게 상승하여 갭 상승으로 장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초고수들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갭 상승 종목을 잘 매수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예외적으로 큰 서프라이즈 실적을 보인 갭 상승은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미너빈이 갭을 뒤쫓지 않는다. 예외적인 경우 실적 발표 후 커다란 베이스 위로 갭 상승을 보이면
변곡점에 가까운 가격대에 진입한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매매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갭상승은 쫓아가지 않지만 실적 서프라이즈와 베이스가 뒷받침된 갭상승에서는 매수한다는 거죠. 나쁜 예는 전일 저가보다 낮은 갭 하락이다. 이때는 상승 장악형 패턴이 동반되어야 한다. 라이언 매수 지점에서 벗어난 갭 상승 종목은 사지 않는다. 단 펀더멘탈에 서프라이즈가 있을 경우는 예외다. 대응 시나리오는 장 마감까지 대기 후 강세 마감 시 매수하고 당일 저점에 손절을 설정한다. 갭상승 당일의 고점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며칠간 돌파하지 못할 경우 베이스 생성 시까지 대기한다. 덴젠거 매수 시점 5% 이내 갭상승까지는 진입한다. 단 페이스북, 구글 같은 글로벌 회사의 상장 직후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는 예외이다. 첫 갭상승에 20% 진입하고 갭 유지와 가격 안정을 확인 후 2일에서 4일째 대부분 진입한다. 리치 2세 예상 돌파 가격의 몇 % 이내까지만 진입한다. 예외적으로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 시 빠른 상승을 기대하고 엄격한 손절가로 매수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분할 매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화끈하게 한 방에 모든 금액을 투입하시나요? 슈퍼트레이더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모든 트레이더가 원칙적으로는 분할 매수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레이더 모두가 소액의 금액으로 진입을 한 후 이후 주가의 상승을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을 투입한다고 답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속담이 있죠. 성급히 한 번에 모든 금액을 거래하려고 욕심을 낸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특히 큰 금액을 거래하는 트레이더에게 유동성은 중요하므로 분할 매매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트레이더별로 매수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너빈이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늘려가며 감을 잡는다.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포지션을 다 채우지만 상승을 확인하기 위해 장 마감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기도 한다. 라이언 먼저 포지션의 5%를 매수하고 10%로 증액한다.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판단이 들 때 진입하며 확인을 못한다면 다음 날까지 기다리기도 한다. 리치 2세 시험 매수 후 점진적으로 증액한다. 거래가 잘 풀리고 각별히 마음에 드는 경우 풀 포지션으로 매수한다. 덴젠거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며 돌파 시 40% 매수한다. 이후 1, 2일 정도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량이 그리고 가격이 우호적인 경우 당일 20% 추가 매수하기도 한다. 좁은 바닥권을 형성하고 상승세가 다시 가속되며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을 확인 후 추가 매수를 한다. 이번에는 트레이더별로 매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언 분할 매도가 원칙이나 지지선을 깨고 하락한다면 일괄 매도한다. 덴젠거 매수 후 주가가 지지부진할 경우 분할 매도 하나, 주가가 급락하거나 변덕스럽게 움직일 경우 한꺼번에 매도한다. 리치 2세 포지션이 큰 경우 분할 매도하지만 손절 가격에 여유가 없고 포지션 청산이 확실한 경우 모두 매도한다. 주식이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하여 평단가를 낮추는 물타기의 반대말 불타기, 피라미딩, 애드업 등 다양한 말로 불리는데요. 매수 후 주가가 많이 상승하여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는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트레이더별로 다른 의견을 주었습니다. 리치 2세 기존 거래 수익을 추가 매수에 이용하여 위험 대비 수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피라미딩 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나의 최고의 거래 실적들은 성공적인 피라미딩에서 나왔습니다. 라이언 첫 번째 움직임 이후 새로운 베이스를 형성했을 때만 합니다. 움직임이 길 때는 포트폴리오에서
20에서 25%까지 쌓이기도 해요. 미너빈이 처음부터 최적의 포지션으로 매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단 평균보다 작게 시작하거나 첫 진입 이후 새로운 저위험 진입 시점이 출현하면 할 수도 있어요. 댄젠거, 피라미딩은 기본적으로 평균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순식간에 손실 계정이 될 수 있어요. 변곡점에 진입하여 상승을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주식을 거래할 때 어떻게 관리하나요? 댄젠거와 마크리치는 모두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종목이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지 중요 포인트를 도달하는가 확인한다고 합니다. 라이언, 여러 종목이 동시에 돌파할 경우 회사이익, 주가의 과거 상승 실적을 기준으로 좋은 것부터 매수한다. 리치 2세, 매수 가능, 금액보다 더 많은 종목이 돌파하면 기준에 따라 상위 종목만 매수한다. 실적이 저조한 종목을 청산하여 매수하기도 한다. 댄젠거와 미너비지는 조금 다른 답을 주었습니다. 댄젠거, 주가의 움직임을 더 잘 느낄 수 있어 수동 트레이딩을 선호하나 직접 만든 시스템을 사용해 신속한 거래가 가능하다. 미너빈이 비슷한 시기일 수는 있어도 여러 종목이 동시에 돌파한 적은 없다. 돌파 가격에 자동 매수를 예약해 놓을 수는 있다. 각 증권사에서는 HTS와 MTS의 다양한 시세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각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MTS, 메뉴, 알림센터, 국내 주식 알림, 시세 지수. HTS에서는 0315 매수 시세 감시, 0317 매도 시세 감시, 5000 WTS 주식 종합 종목 감시가 있습니다. 손실을 보고 청산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가에 대해 트레이더 모두 조건만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마크리치는 이것이 초보자와 프로의 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초보들은 특정 시장이나 주식이 본인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가지 않지만 프로는 생각은 맞았으나 손절을 너무 일찍 또는 빡빡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연속으로 실패한 종목이나 시장에 다시 들어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때 재진입하는가? 미너빈이 피봇 실패가 복원되었을 때, 며칠 내 회복 가능할 때, 베이스가 깨졌다가 복원되었을 때, 흔들기가 나왔을 때는 흔들고 다시 올라갈 때는 재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몇 주에서 몇 달 소요. 라이언, 기술적 거래 요건 재충족일 때, 첫 돌파 시 매수했는데 주가가 베이스로 돌아갈 수도 있음. 베이스에서 더 오래 머물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고가를 향해 갈 때 다시 시도한다. 댄젠거, 베이스를 다시 형성하는 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돌파 구간에서 부진하면 며칠 만에 다시 진입하지는 않는다. 리치 2세, 종목이 심하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재진입 기회를 추적 관찰한다. 손절됐는데 같은 날 매수했던 가격으로 돌아오면요? 라는 질문에는 주가가 떨어져서 자동 손절이 되었다가 같은 날 매수 가격까지 주식이 다시 오르는 경우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너빈이 당일 다시 들어갈 수 있지만 종목의 움직임에 따라 다릅니다. 리치 2세, 진입 당일 강제 종료된 종목은 다시 들어가지 않고 하루 이틀 기다리면서 상황을 재평가합니다. 한편 데이비드 라이언과 댄젠거는 이런 고변동성 종목은 피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화끈한 종목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라이언, 진입 가격에 너무 가깝게 손절가를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봐야죠. 변동성이 아주 심한 종목이라는 뜻인데 눈이 빠지게 들어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댄젠거,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인터넷 버블 시기에 손절가를 빡빡하게 설정하고 매도되면 신고가를 만들면 다시 들어가곤 했어요. 물론 이런 류의 거래는 매우 긴밀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퀄리티의 초급 플러스 아카데미에 대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시장과 종목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분할 매매가 원칙이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 관심 종목의 알람을 설정하고 시장의 신호를 놓치지 말자. 성숙한 조정 기간 후 신고가 돌파 흐름을 확인하자. 손절된 종목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추적하자. 불타기도 유용한 방법이다. 우량 글로벌 기업의 실적 서프라이즈 호재는 갭상승이 있어도 진입할 수 있다. 기본이 중요하다. 가격, 거래량, 이평선. 보조지표는 부수적이다.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트레이더에게는 차트가 우선한다. 특히 바이오주가 그렇다. 상승 추세는 이평선과 저점 고점의 추세선으로 확인한다. 돌파 매수와 눌림목 매수가 기본이다. 그리고 패턴. 돌파 매수는 거래량 증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책에는 시장, 위험관리, 심리 등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수익 모멘텀 투자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공부해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